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 번호로 문자메시지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시장은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지난주 3거래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인 50을 밑도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용 관련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등의 상승 동력이 사그라든 점도 지수를 받쳐주지 못한 요인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동반으로 3%대 낙폭을 보였는데 전날 발표된 11월 국내 수출입 지표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쏠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했지만 상승분은 미미했습니다. 20전 올리면서 여전히 1,20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정거래일 종가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1,299원 90전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5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1.84% 빠지면서 2,434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 약간 넘게 하락한 732포인트로 지난주를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면 양시장이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개인만 단독 매수세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4거래일 만에 9천억 넘게 강하게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됐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이날 개장 전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증시는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 보고서 하나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25만 명을 웃도는 강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임금 상승 속도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매우 가팔랐는데요.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6%를 돌파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서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마감 시점에 4.29%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감 직전에 0.1%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8%, S&P 500은 0.12%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축구의 여운 때문에 다들 조금 흥분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빨갛게 다시 물들여 볼 차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타이머 김윤호입니다. 월드컵의 기적이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투자에 나타나시길 기원하면서 유익한 밀키트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팍스 밀키트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담아서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드림텍이었습니다. 드림텍이 지난주 금요일 저희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9%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어떻게 관련해서 이 종목을 선정해 주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림텍 어떻게 선정해 주셨을까요? 드림텍은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네. 원래 업체는 핸드폰 부품 쪽에 네, 그쪽에 주력을 하던 업체였는데 네. 그 침습식 혈압 측정기라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좀 혁신적인 제품이라 네.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범용성이 있는 제품이라 상당히 앞으로 매출의 기여도가 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중순경에 독일에서 의료기기 박람회가 개최됐었는데 네. 한국 AI 의료기기 업체들이 네. 상당한 호평을 받았어요. 호평을 받았는데 드림텍은 그리 주목은 받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기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에 따라서 드림텍도 이제 좀 후발 주자로 마지막 금요일 날 네.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림텍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매수 매도 이제 시점을 좀 알려드리면은 네. 요날 제가 매수했거든요. 이제 그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 이제 시작되는 걸로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긴 음봉으로. 근데 이제 일단 그냥 보유를 했죠. 아직 20일선 안 깼기 때문에 보유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긴 오. 거래량 터지면서 네. 긴 양봉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21선에서 1차 이제 골드라는 국면이기 때문에 1차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 주봉을 아직 보시면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네. 시작 단계고 월봉도 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바닥을 보면서 한번 재매수도 고려 중인 이렇게 해서 드림텍은 한 5일, 한 6일 됐나요? 한 6일 정도 경과 됐네. 한 7.5%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한 걸로 네.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 네, 우리 드림텍 6일 만에 7%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매도했지만 현재 앞으로 쌍바닥을 확인하고 재매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드림텍도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종목은 아마 화장품 관련주로 알려주셨던 네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직접 종목명 공개해 주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업체는 한국 콜마라는 업체고요. 한국콜마. 이 업체는 화장품 쪽에서 유명한 회사죠. 맞아요. OEM 또 ODM 음. 쪽에 군대 1위 업체예요. 네. 네, 유명한 업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이제 나올 기대가 되면서 네. 화장품주들이 지난주 한 중간쯤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죠. 네.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제가 한국콜마 매수를 했거든요. 테마를 보고 해서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요. 네, 차트로 네. 한국콜마도 보시겠습니다. 요날 제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21선 1차 상승 난 다음에 이제 되돌림 파동에서 이 전고점 돌파 시점에 요날 매수를 했거든요. 네. 해서 사실은 뭐 더 남아 있어요. 아직 시세가 더 남아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네. 시장이 5일선까지 하향하고 맞아요. 또 대규모 또 외인 기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로 그냥 짧게 매도를 했거든요. 해서 뭐 다른 종목 많으니까 그래서 한 4.2% 정도 한 4일 정도 됐죠. 이건 경과가 4일 좀 매도를 했는데 저렇게 단기 매매하는 이유는 아직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네. 단기 매매하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좀 작게 갖고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한 4일 정도에 한 4.2% 정도 이제 수익을 낸 걸로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한국콜마 한 4거래일 만에 4% 정도의 수익을 내고 현재 매도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 드림텍과 한국콜마는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콜마까지 상황을 들어봤고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손절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를 알려주실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업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재무구조도 괜찮고 네. 향후에 조금 성장성이 보이더라고요. 사료 관련 사료 관련주인데 그쵸, 부각될 때 사료 관련 쪽에도 좀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가공기술 가지고해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네. 이제 신약 개발 쪽에 좀 새로 이제 사업 다각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임상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매출 기여가 이제 곧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요날 매수를 했죠. 목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네. 이때 또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인하고 어. 프로그램 네. 대량 매수.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나 이제 뭐 차트도 좋았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금요일 날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와가지고 네. 차트상 붕괴되기 전에 그냥 매도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선에서 네. 손절매를 했고요.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직 뭐 추세 이탈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약간 21선 이제 하향한 건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와서 네. 수급 측면에서 좀 약화가 많이 됐어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데
오늘 다시 21선이 회복한다 그러면은 뭐 가져가시는 괜찮고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네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네네, 같다. 네네, 네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네네. 음, 네네.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현재 차트상 위치로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고 혹시 이제 추후에 좀 버티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재매수 고려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말씀드린 차트상의 추세에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 수급상에도 프로그램 외 대량 매도가 나와서 수급 주체가 좀 없거든요. 개인밖에. 예, 그게 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은 일단 오늘 추세를 조금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후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드림텍, 한국콜마,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6분입니다. 예상지수 확인하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 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졌었어요. 1% 넘게 내렸는데 네네. 일단 현재 예상지수는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올리면서 2,447선, 2,450선 가까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약하지만 0.2% 정도 강보합권에서 734포인트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일단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한 주의 마무리를 찜찜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의료기기 쪽은 네네. 좀 양시장에서 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간 외에서 그 보톡스, 보툴리눔 제제 관련된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을 네. 했더라고요. 네. 일단 국가에서 뭐 승인이 우리나라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결국엔 결정이 품목 허가 취소로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BNC와 제테마가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오늘 장에서 그 영향이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보톡스는 사실 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그동안에 됐고 맞아요. 보톡스가 또 수익성 좀 낮거든요. 마진율이 좀 낮아서 네. 그런 또 측면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추세상으로는 좋아요. 지금 네.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섹터거든요. 보니까 또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래서 보톡스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제약 바이오가 현재 매수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톡스에 국한된 문제지 그 네. 제약 바이오까지 이게 뭐 번질 가능성은 뭐 적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종목들로 인해서 섹터나 테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좀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이것도 사실 중국 관련해서라고 하긴 하던데요.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네. 수출세가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떠오르는 종목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네네. 종목도 괜찮아 보이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코로나 완화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 그럼요. 있을까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도 이제 코로나 완화 이제 엔데믹이 이제 오면서 미용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화장품하고 미용주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되고 뭐 미용기기 업체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뭐 이루다라는 업체도 있고 그 업체도 유명하거든요. 이루다. 이루다라는 업체도 많이 네. 올랐고 미용기기 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또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미용 바이오는 뭐 그런 차원이다. 코로나 완화 차원에서 네. 기대 심리로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료 쪽보다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면서 그래서 이루다 같은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용기기 쪽은. 네네. 이루다 같은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고점이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최근에 매수하는 방향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 정리하면 미용기기 좀 될까요? 그렇고요. 제약 네. 바이오 쪽은 내년에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세컨드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의 그게 시장이 한 53조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네. 그 미국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미국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네. 내년에 만료되는 게 뭐 5개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네. 좀 저가에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권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네. 내년에 상당히 열릴 것 같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시밀러 하면 뭐 셀트리온이 제일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렇죠. 그 관련해서 저희 그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네. 조금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쪽에.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 하면은 셀트리온 그리고 그룹주들이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이라는 뜻은 이제 조금 다시 노려봐도 네, 괜찮다라는 제약 바이오 얘기예요. 쪽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매수 추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호가. 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쪽 이제 다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료정밀 우리 의료기기 관련된 테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최근에 좀 좋았던 섹터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건설도 지난주 내내 올라오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쪽도 그렇고요. 또 보험, 증권 이쪽도 지금 금리 인상 수혜를 받았었지만 거기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을 그래도 그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잠시 멈칫한 건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거든요. 지금 일단 금리 정책 쪽으로. 그동안에 근데 금리 그 인상의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은 네.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겠죠. 네. 추세적으로 그렇게 추세적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지수 차트 잠깐 보시면은 종합주가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연장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정고점에서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해서 하락이 좀 컸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주도주들이 많이 하락했죠. 올라왔을 때 이제 지수 올라올 때 따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추세 하락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지수에 따라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5일선이 회복이 돼서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때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금리 인상 수혜주 말고 기존 주도주들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크게 하락이 나왔던 섹터가 건설업, 에너지 관련주들, 보험, 증권 쪽이었지만은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인상의 수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좋았었던 건설업,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은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이 계속 좋다가 금요일에 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던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 엠텍. 이 리튬 가격 이슈로 인해서 한 7거래일 연속 상승? 그중에서도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 금요일에는 13% 넘게 좀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전문가님, 우리 포스코 엠텍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을 네. 해볼까요? 뭐 일단 일봉 보시면은 뭐 많이 상승했죠. 네. 좀 더 크게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네. 월봉상에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월봉상에 이제 5일, 20일 골든하는 네. 1차 상승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뭐 이제 월봉상에
좀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조정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최소한 수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월봉상 1차 고점을 찍고 네. 월봉상 쌍바닥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 리튬주들은 좀 조정이 갈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네. 자, 우리 포스코엠텍 말고도 리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당분간은 또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도 포스코엠텍이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조금 되돌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엠텍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제가 아까 오픈 브리핑 때 했었는데요. 그 3% 거의 한 3.5%, 3.3%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그 반도체 수출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 중국의 YMTC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먼저 뭐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생산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우리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사실 계속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네. 될까요? 앞으로 쭉 안 좋다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현재도 하향 국면에 있고 네. 한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는 돼야지 이제 업황 바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더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좀 하향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만이나 중국 업체에 비해서 네. 조금 정책적인 이제 좀 그게 좀 우리나라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네. 차트상으로는 지금 일단 바닥은 나왔고 지금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하고 네. 지금 수렴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 수렴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뭐 큰 하락은 나오지 않고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이 큰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직 60하고 120이 아직 좀 역배열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골든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수렴 과정에서. 그래서 크게 하락은 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반등이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골든하는 과정에서. 네. 좀 그런 과정에 있고 골드가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내년 초쯤 들어가면 진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쌍바닥 이렇게 보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네. 빠졌죠 최근에.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차트를 네.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수렴 과정에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추세 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주봉을 보면은 5주선도 완전히 꺾였죠 지금. 네. 월봉도 보면은 지금 5일선을 다시 재하향하는 모습인데 네.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삼전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하이닉스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적 하락도 급속화되다 보니까 네. 하향 속도가 네. 그래서 아직 바닥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조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조금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사실 반도체 대장주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가는 거는 그 개별 기업 간의 네. 차이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게 펀더멘털 차이죠. 기업의 네네. 펀더멘탈의 차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 각각 다르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 5만 천 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회복을 많이 하길래 이제 좀 괜찮으려나 했다가 금요일에 낙폭이 좀 많이 크길래 사실 좀 놀랬었거든요. 하지만은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우리 이런 대장주들 말고 우리 소위 말하는 소부장
뭐 소재, 장비 이런 쪽도 아무래도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가게 네. 될까요? 그런 종목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다려 봐야 근데 될까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거의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인데 지금 지수 자체도 일차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락할 우려는 적어요. 많지 않거든요. 조정에 들어간다 하도 기간 조정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별 종목별로는 네. 지수와 움직임과 다르게 이미 쌍바닥을 완성한 종목들도 많고 올라오는 종목이 많거든요. 개별 종목별로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발굴해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현재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는 타이밍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주목해 보시고 또 오픈 채팅방 안에서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김현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 밀키트에서 또 어떤 종목 얘기하는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안 좋았던 장 속에서 좀 좋았던 섹터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이슈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애플에서 좀 그 XR 관련해서 뭐 운영 체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뭐 덱스터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이노뎁이라든지 가온미디어 같은 종목은 굉장히 크게 네,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슈는 작년부터도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좀 잠잠하다 싶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확인하면 될까요? 네, 메타버스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많이 올라왔어요. 그 대부분 종목의 고점인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OTT가 이제 주목받으면서 네. 관련 업종으로도 올라왔고 또 금리 어떤 정책의 완화에 또 수혜주로도 각광을 받았고 이렇게 네. 몇 주 올라와서 대부분 고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네. 이 종목은 이제 처음 올라왔더라고요. 첫 상승이 나왔어요. 네. 첫 긴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 종목이고 또한 그 OTT 디바이스 박스 쪽의 전문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OTT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도. 네. 그래서 관련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2021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률이 상승을 했고 3분기에 약간 하락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수수료 관련이에요. 지급 수수료. 네. 영업망을 넓히다 보니까 네.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나 봐야져서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업체 테마 내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네, 우리 가온미디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9%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 현재 9시 3분 오늘 장 초반에서도 일단은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7,680원 선이 확인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차트상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알체라라는 종목이 10% 급등이 나왔던데 이 종목은 네이버랑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의 IT 전문지에서 이제 메타보다도 네이버의 메타버스 관련된 제페토가 훨씬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알체라의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알체라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일까요?
알체라 보니까 이제 제페코 제페토. 거기 네. 이제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업체인데 차트상으로는 좀 뭐 이제 바닥에서 음. 이제 첫 양봉 나온 거예요. 완전 바닥인데 이제 낙폭가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아직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 같더라고요. 매출도 그렇고 네. 이 규모도 아직 뭐 적자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체라 네이버의 제페토와 연관이 돼 있고 또 안면 인식 관련돼서 생체 인식 이런 것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지만은 아직은 조금 불안하지 않나 기업의 펀더멘털이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알체라 오늘장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0.7% 정도 내리면서 7,700원, 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돌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 네. 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믹스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폐지를 유예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주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 장중에 한 17%까지 올랐다가 그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서 4%대 강세로 맞췄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뭐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0.8% 정도 올랐던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위메이드 그룹주들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실까요?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메이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 사태의 본질이 네. 어떤 위험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좀 도덕성의 문제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보니까 해주셨죠. 신뢰 회복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개파락 했다가 차트 보시면은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또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일단 차트상 보시면은 개파락이 굉장히 컸죠. 갭이 네. 컸는데 아직 갭의 2분의 1도 메우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주봉을 보시면 추세상에 지금 5주선이 계속 눕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5주선이 회복이 돼서 네. 이제 쌍바닥이 보여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가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위메이드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장 현재 지금 장 초반 4%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타이밍에 비중을 축소하시고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위믹스 관련해서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그룹주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리고 27%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현대공업이 자동차 시트류를 이제 제조하고 이제 현대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대공업이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 이제 되고 나면은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 현대공업 차트상으로 위치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대량 양봉이 나왔죠. 이제 바닥에서 대량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뭐 이격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니까 이 종목이 등락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상승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추세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면서 했는데 1차적으로 이게 양봉이 길다 보니까 또 이제 정고점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일단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이제 부품 쪽으로 해서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부품 전반에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현대그룹도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상당히 길고 이게 지금 이격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받아 쌍바닥 만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 네.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일반 부품보다는 이 기가 팩토리가 많이 나오죠. 아, 맞아요. 기가 팩토리. 테슬라 네, 관련해서. 이쪽이 상당히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가 팩토리 쪽이. 네. 네, 그래서 이쪽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현대공업 굉장히 잔잔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시 또 조정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쪽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통화 내용으로 이슈가 됐었죠. 기가팩토리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혹시 그중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있으신가요? 네, 네. 기가 팩토리 쪽으로 네. 뭐 이건 추천은 아니고 그냥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니까 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면은 네. 명신산업, 그다음에 명신산업. 우리산업, 네. 그다음에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이 일단 차트상 뭐 펀더멘털은 다 봤고요. 괜찮은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냥 세 종목 정도 좀 좁혀서 보시면은 네. 시간이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까지 3개나 알려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특히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명신산업, 국외산업, 그리고 MS 오토텍, 우리산업. 명신산업, 우리산업, 그리고 MS 오토텍 이 종목을 지금 전문가님 조금 관심 가져보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양지수가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방향성이 좀 덜 뚜렷한 모습입니다. 일단 빨간불 켜내고 있긴 한데요. 지난주 그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35선에서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 좋게 나오고 있네요. 0.46% 정도 상승입니다. 73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870억가량 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오늘도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기관이 소폭이긴 하지만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억가량, 기관은 한 9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입니다. 268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1290원 선에서 아직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리를 조금 잡았다고 확인을 해도 좋을까요? 오늘 현재 2원 40전 정도 내리면서 1297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진정됐지만 외국인은 매수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네요. 양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 지켜가고 있는 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현재 장 초반 상황, 지수와 수급 그리고 환율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시장 움직임을 좀 보니까 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리스크 관련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금요일 날 5일선 붕괴가 됐는데 오늘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5일선 쌍봉 가능성 현재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조심하시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네.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좀 더 보시면서 일단 보유하시면서 양봉 나올 때는 좀 추가 매수도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섹터를 좀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그 건설주 쪽에 오늘 다시 반등 올라오거든요. 1차적으로. 네. 건설주가 반등 올라오고 특히 토목건설 쪽에 올라오고 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매수 신호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게임 업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 이제 쪽도.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세 가지 섹터 말씀드리고 오늘 코스피는 조금 조심하시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 있고 코스닥은 이제 양봉 나오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하네요.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조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권장해 주셨고요. 코스닥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코스닥이 지금 지지받으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저희 아까 얘기 나눴던 부분과 동일한데요. 건설업이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게임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 개장 초반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요. SCM 생명과학이 급성 췌장염 치료제가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현재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 4분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자리 옮겨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작도 잘 해봐야겠죠. 오늘 일장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의 투자 전략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이제 섹터별로는 건설, 그다음에 게임, 제약 바이오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추세적으로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제약 바이오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번 주 첫 팍스 밀키트,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하면은 사실 너무나 수많은 종목과 테마가 숨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약 바이오 관련 쪽에 투자하기를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주시는 종목과 매수 타이밍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김현웅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보실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제약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이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은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경기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경기 보시고 아침 8시 30분에는 저희 팍스 밀키트와 내일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 좋은 결과와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